지난 시간에 뭐 배웠니? 혜원아, 지난 시간에 뭐 배웠니? 사무가 치환, 그지? 공부했어? 오케이. 자, 오늘은 수투에서 계속 흐름이 똑같은데 제목 봐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낯설진 않지? 물론 수투를 이제 한지 좀 지나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지금 읽어보면 그런 거였구나 입니다. 한번 볼게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결국은 이거 정리하면 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미지수가 들어있어야 되거든. 간단하게 말하면 정적분의 뭐 아래 끝이든 윗 끝이든 미지수 x가 들어있는 걸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짜잔 봐봐. 인티그랄 a 아래끝 a 윗끝 x 여기에 미지수 x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밑에처럼 정적분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고 그것을 아래끝 윗끝 넣어서 빼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대문자 fx는 x에 대한 식이 되는 거고 뒤에 거는 상수죠. 그래서 메모 하나만 할게요. 요 놈아는 a를 넣은 상수값이야. 앞에 거는 x의 x에 대한 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하면 적분 구간에 미지수 x가 들어있을 때 최종적으로 정적분 결과가 x를 포함하는 식이니까 이거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그러면 수투 내용으로 잠깐 가면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렇게 적분 구간에 아래 끝이든 윗 끝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두 가지를 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니? 나연아? 그 첫 번째가 뭐게? 방금 끄덕끄덕 했던 거 아니? 왜 자꾸 넘기는 거야? 첫 번째가 뭐야, 세이? 뭐야? 뭐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이거 그냥 주지 않아. 뭐 해야 돼? 정적분의 성질 중에 아래 끝, 윗 끝이 같으면 결과가 말을 하다 말하다.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래 끝과 윗 끝이 같도록 하는 x값 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대입해야 돼? 나연아 열심히 쓰는 척 하지 말고 뭘 대입해야 돼? x에다가 얼마? a. 그렇지. x에 a를 대입하면 적분 대상함수 스몰 f가 어떻게 복잡하든 뭐 간단하든 뭐든 상관없이 정적분의 결과는 빵이야. 이렇게 챙겨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뭐 해보자 그랬니? 혜원아 그 다음 뭐 해봐? 끝이야? 2번 적어놨잖아. 두 번째. 여기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우변이 없긴 하지만 이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해본다. 예? x까지 그대로 하나 적고요.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 표현은 이렇게 되겠죠. d dx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이 a에서 x까지 정적분한 함수가 적어볼게요. 미분할 건데 아까 함수가 뭐였냐면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a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뒤에 있는 fa는 상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f에 대해서 미분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결과는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f로 돌아가야 되죠. 스몰 f의 부정적분이 라지 f였으니까.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으니까 f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 미분하면 뭐가 되니? 빵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없어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 수트 내용이에요, 사실. 결론은 윗끝에 미지수 x가 들어있고 아래끝은 상수인데 이것에 그 미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미지수가 적분 변수 t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더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하는 거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보이면 아래 끝, 위 끝 같도록 하는 x값 집어넣고 두 번째는 미분하고 요거를 꼭 해보자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요거 관련해서 이게 몇 가지 조금 더 체크해 볼게요. 밑에 있는 게 그 내용인데 뭐 됐고 요거는 하나 보고 가자. 여기에 추가로 선생님이 조금 더 적어 드릴게. 자, 1번 했던 게 방금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를 봐봐. 얘는 아래 끝과 위 끝에 다 들어있어요. 위에 거는 위 끝에만 들어있었잖아요, 그지? 아래 끝과 위 끝에 다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읽어보고만 넘어갈게. 부정적분 구해서 라지 F라고 하고 위 끝 넣은 것에서 아래 끝 넣은 것을 구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할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거도 X에 대한 식이고 뒤에 거도 X에 대한 식이니까 각각 X에 대한 미분을 해야겠지.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라지 fx와 x 플러스 a의 합성함수란 말이야. 이거 미분 어떻게 해야 돼요? 껍데기 미분하고 여기다 적을게. 얘는 껍데기 미분하고 안에 거 그대로 적어준 다음에 뭘 보자 그랬죠? 안에 거 한 번 더 보자 그랬어요. 너 x 아니잖아, 맞지? x 플러스 a니까 속 미분 한 번 더 하면 1. 그래서 생략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지? 그럼 라지 f 미분한 게 스몰 f니까 얘는 스몰 f의 x 플러스 a 이렇게 나올 거고요. 뒤에 건 아까 했듯이 라지 f 미분한 스몰 fx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아래 끝, 위 끝에 모두 들어있다라고 하면 위 끝 넣은 것에서 아래 끝 넣은 걸 뺀다. 이런 구조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적어 드릴 거는 참고 삼아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아래 끝에 이렇게 미지수 x가 들어 있어요.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아까 위 끝에 있을 때 x를 적분 변수 t에 넣어서 꺼냈단 말이야. 얘도 구조 자체는 여기 있는 x 미지수를 넣어서 꺼내는 거는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그냥 꺼내지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이제 암산을 좀 해볼게요.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해. 구해서 위 끝 a를 넣은 것에서 아래 끝 x를 넣으면 fa 빼기 fx가 되지. 그거 미분하면 f는 상수니까 0이 될 거고 남은 게 뭐야? 마이너스 대문자 f 프라임 x지요. 그러면 대문자 f 미분하면 스몰 f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위 끝에 있을 때와 아래 끝에 있을 때 달라지더라. 괜찮지?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헷갈려 할까봐. 만약에 이제 A에서부터 BX 이렇게 이제 X가 아니라 X의 개수가 조금 더 존재하는 걸로 가보죠. 이렇게 생긴 녀석을 미분하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고 하면 자, 요거는 이제 과정을 좀 적어 볼게요. 미분할 건데 요거는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 그러면 윗끝 넣고 아래 끝 넣은 거, 즉 f에 bx 넣은 것에서 빼기 fa 넣은 것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지금 빨간색 밑줄 치는 요 녀석은 합성함수 미분을 해야 되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지 f 프라임에 bx 넣은 것에서 속 미분 b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곱하기 b에다가 뒤에 거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스몰 f에 bx 넣은 것에서 b를 곱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적분 구간 윗끝에 x를 포함한 식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t 자리, 적분 변수 t 자리에 bx를 넣어서 나오면 되겠군. 그게 아니라 유일하게 x의 개수가 1인 거 외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그거 미분한 게 한 번 더 곱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과정 중에 결국은 속미분, 이 합성함수 미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챙겨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곱해진다. 요 차이를 보시면 좋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래 끝, 위 끝 같은 거 넣기, 미분하기인데 미분하기 하면 결국은 위 끝이든 아래 끝이든 넣어서 나오는 구조야. 그런데 이제 여기 조금씩 차이 나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됐고,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따 수투 내용이에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인데 이거는 결국은 미분계수 정의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 되게 오랜만인데 이거 누가 대답해 볼래? 미분계수 정의. 미분계수 정의를 몇 가지로 할 수 있었지? 나연아. 네? 몇 가지? 2가지. 좋아요. 대답했으니까 혜원아,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게 무슨 말이야? 미분계수는 특정한 값에서 f'A 이거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말해볼래? 정의를 2가지로 하거든.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봐. 둘 다 까먹었어? 식을 얘기해봐. 식. 미분계수 정의 식. 리미트. 옳지. 리밋 어디야 여기? 리미트. 좋아요. h가 0으로 갈 때 뭐 분해? 분해. f. 지금 특정한 값 a에서 하고 있으니까 a 플러스 h 빼기 f a 이렇게 정의한다. 나연아, 그럼 두 번째 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나는 표정이니까 세이야. 그 다음은? 근데 쓰면은 눈에 익숙하긴 해요. 근데 이거를 말해보라라고 하면 까먹은 건가? 요거까지 써주면 어때? 그렇지. x-a 분의 뭐야? x-fa.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 들어가면 돼요.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분계수 정의. 그러면 여기서 나아가서 도함수 정의는 어떻게 돼? 도함수 정의 f'x f'x 혜원아 f'x 둘 중에 누구 쓰면 돼? 밑에 거. f'x는 미분 계수들을 일반화한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a라는 특정한 값을 미지수 x로 갈아 끼우려면 밑에 거 쓰면 모양이 좀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 거를 갈아 끼우면 돼요. 어떻게? a를 x로 갈아 끼우면 돼. 즉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도함수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되겠니? 그래서 이걸 왜 얘기했냐면 지금 요거 설명하려고요. 이거는 뭐 익숙해지면 외우면 되는데 외우지 않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FA가 나온다라는 걸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볼게요. 짠! 리미트 x는 a로 가깝게 갈 때 분모가 x 빼기 a입니다. 그리고 분자를 곱해 놓은 걸 정적분으로 정의를 해놨는데 요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밑에 있으니까 이거 안 적어도 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 그러면 요 녀석은 라지 f 윗끝 넣은 것에서 아래끝 넣은 거 뺀 거 요게 이제 분자를 구성하게 되거든. 그럼 구성 자체가 리미트 x를 a로 가져갈 때 분모 x 빼기 2분의 분자 fx 빼기 fa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분 계수 정의지. 그럼 대상함수가 라지 f니까 결론은 f 프라임 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대문자 fx는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이었으니까 미분하면 스몰 f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fa 이렇게 됩니다. 나연아 흐름 이해됐니? 이런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정적분을 우리가 정적분 정의에 따라 정의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놓으면 그거 자체가 미분계수 모양이었구나.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도 가볼게요. 이게 이제 h를 쓰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형태인데 얘도 요게 분자 구성하는 걸 잠깐 보면 부정적분해서 x 플러스 a 넣어서 아래 끝 a를 넣은 걸 뺀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분모가 x니까 이거 다 써볼까? 이렇게 해서 x에다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는, 즉 여기서 x를 h로 갈아 끼우면 정확하게 f'A 미분계수 정의가 되죠. 그래서 얘가 f'A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몰 f의 부정적분이 라지 f니까 미분하면 원래 스몰 f로 돌아가야 돼서 fa 이렇게 되더라. 알겠죠? 그래서 엄청 복잡하게 생겼다고 그냥 아예 어려워 넘기지 말고 이런 유형의 문제더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이 밑에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장 가보자.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페이지는 다음 장 259페이지고 여기는 해설을 다 지워놨습니다. 그래서 흐름 따라 한번 쭉 가봅시다.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잘 봐봐. 첫 번째 보면 fx가 sin x에다가 그 다음에 정적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아래 끝, 위 끝 전부 구체적인 상수로 정의돼 있어. 방금까지 다루던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나연아, 이거의 결과는 뭘로 나오니?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니 실수 값으로 나오니? 그렇지, 얘는 실수 값으로 나와. 맞죠? 아래 끝 위 끝이 고정된 상수니까. 따라서 이건 어떤 유형이냐면 상수 뭔진 모르겠지만 는 k로 정의하는 유형이야. 괜찮죠? 그래서 1번 가볼게요. 1번 풀이는 상수 결과가 나오는 부분을 간단하게 상수 취급해 놓고 함수를 재정의 하는 겁니다. fx는 sin x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k라는 정적분을 다시 해볼게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ft dt니까 fx dx로 고쳐도 크게 문제 없죠? 그러면 sin x 더하기 k dx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물어볼까? 세이한테 물어보면 복습을 했는지 알 수 있겠구만. 쪼개서 요렇게랑 그 다음에 K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세이야, 첫 번째 얼마야? 마이너스 플러스. 뭔 소리야 지금. 답이 얼마냐고. 답이 얼마냐고요? 네,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sin x 값이 얼마야? 이거 1초 컷 아니니? 공부 안 했지? 영상 안 봤네. 그치? 나연아, 얼마니? 1이지. 1초 컷 나오잖아. 얼마니? 1이요 나오잖아. 다시. 그럴 것 같았어. 여기 사인 함수잖아, 그치? 여기 2분의 파이잖아, 그치? 여기를 얘기하는 거였어. 여기 1이야. 계산해보면 1 나온다고. 물론 마이너스 코사인 부정적분 해가지고 0에서 2분의 파이 하면 됩니다. 되는데 요거 좀 편하다 그랬잖아. 1이야. 뒤에 거는요? 네. 뒤에 거는요? kx에 x자리에 2분의 파이에서 0 넣으면 얼마니? 2분의 파이 k가 되죠. 맞죠? 맞지? kx에 x자리에 2분의 파이 넣고 0 넣어서 뺄 거니까 2분의 파이잖아, 그지? 따라서 k가 어떻다? 이렇다 하면은 정리 2분의 파이 k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1 빼기 2분의 파이로 묶어서 k가 될 거고 그게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하면 2분의 2 빼기 파이가 될 거니까 정적분으로 우리가 상수로 놨던 k는 역수가 되겠네요. 2 빼기 파이분의 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fx를 구하는 거니까 k 구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k 자리에 요거 갈아 끼우면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첫 번째 유형 요거는 정적분으로 정의를 했는데 아래끝 위끝이 전부 상수면 결과가 실수값 상수값으로 나올 거니까 보통 이제 는 k로 드는 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두 번째 가볼까요? 요거도 같은 유형이네, 그치? 보면은 아래 끝 0, 위 끝 1, 이 결과는 상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f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거 자신 있게 한번 해볼 사람? 나연아. k는 자신 있게 해보면 되지. 0에서 1까지 x 곱하기 f 아이고 미안하다. x 좀 정의를 잘못했어. 다시 올라갈게요. 여기 x가 껴져 있었네, 그지? 선생님 이걸 잘못 봤어. t인 줄 알았는데 x가 있으면 지금 적분 변수가 t면 어떻게 해야 돼? x는 여기서 상수인 거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요거 끄집어 내놓고 한단 말이야. 다시 정의할게요. 그러면 돌아가면 x 끄집어내고 남은 녀석이 0에서 1까지 ft dt 요거거든. 이거를 상수 k라고 두자라고 했던 거야. 그렇다면 x 하나 꺼내놨으니까 뒤에가 여기 kx가 돼야겠죠? 세야 맞지? 보고 있니? 맞지? 그래서 다시 이제 k로 돌아올게요. k는 조금 전에 적어놨듯이 0에서 1까지 ft dt, 다시 말하면 fx dx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다. 그럼 fx를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d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나연아 출발해보자. 는 부정적분 더하기 2차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렇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거를 0에서 1까지. 자, 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분의 k 빼기 0 집어넣으면 뒤에 건 어차피 0 날라가고요. 앞에 거는 0 집어넣으면 0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상황에서 2분의 k를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2분의 k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k 값은 2배에 앞에 거 뒤에 거 순서 바꿀게요.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괜찮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 여기 위에서 x 곱해 놓은 것에다가 0에서 1까지 ft dt 즉 k로 둔 것 대신에 요거 갈아 끼우면 다 구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유형은 상수로 결과값이 나오는 적분 부분을 는 k로 두는 유형이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와, 드디어 아까 우리 정리했던 거 아래 것 위 것 중에 미지수 x가 들어있더라 입니다. 혜원아, 첫 번째 뭐 해봐? 뭐라고? 첫 번째는 아래 끝 위 끝 같도록 하는 x에 0을 대입해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좌변은 얼마? 0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0 넣으면 1 코사인 0이 1이죠. 그러니까 빼기 2 그 다음에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얼마야? 나 혼자니? 고마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지? 고마워. 자, 그래서 여기가 전개까지 해놓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요? 우리 최종적으로 f에다가 2분의 파이 넣어야 되거든. 그럼 fx를 꺼내야 되잖아. 양변 미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양변 미분할 때 윗끝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x 혼자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t에 넣어서 그대로 꺼내면 되니까 양변 미분하면 양변 미분 이렇게 하면 좌변은 fx가 될 거고요. 우변 미분 한번 해볼까? 현아 미분 고! EX 플러스 2 sin X 그렇지, 이렇게 될 거예요. 와, 그러면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F
x 자리에 2분의 파이. 그러면 2에 2분의 파이 제곱.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2 빼기 1 더하기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되게 할만하지, 그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필수제 12번. 모양이 조금 달라졌는데 바로 가보죠. 짜잔. 0에서 x까지 윗끝에 x가 혼자 들어있는 건 맞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적분 대상 함수 안에 t, 단순하게 t만 존재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x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x는 상수 취급을 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는 뭐냐? 이거를 넣어서 꺼내는 건데 넣자마자 0이거든? 그럼 선생님 결과가 0이 아닌가요? 잘못됐다고. 알았지? 다시 결과적으로 미분을 해서 t자리 x를 넣는 건 맞긴 한데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으로 밑줄 친 x는 미분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치? 그냥 넣어서 나온다 그 결과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분 과정이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한다? 전개를 해가지고 x를 끄집어내고 시작을 합니다. 했던 기억 있지? 그래서 0에서 x까지 x 빼기 t를 ft에 전개를 해보면 x 곱하기 ft dt 요 녀석 하나와 마이너스 0에서 x까지 t ft dt 이렇게 좌변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항에서 요 놈 x는 지금은 적분 변수가 t니까 상수처럼 이렇게 꺼내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적분 대상 함수가 적분 변수 t만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있을 때 이때 미분하면 t 자리에 x 넣어서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한번 해봅시다. 세희야, 첫 번째 뭐 할 거야? 사실은 미분보다 더 좀 간단하게 x에 0 넣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해 보셔야 돼. 그럼 좌변은 얼마? 0이겠죠, 뭐. 우변은 얼마? 사실은 미정계수 A, B, C 이런 게 없기 때문에 0이 나와야 한다는 건 알아, 그치? 0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2의 0제곱 1. 사인 0은 0이니까 버리고 빼기 1. 확인만 되는 거다, 그치? 만약에 미정계수가 있었다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확인됐고, 두 번째 뭐 할 거야? 네가 할 거야. 시작.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첫 번째 항은 드디어 미분 대상 x가 보이기 때문에 요 녀석과 정적분으로 정의된 x에 대한 함수가 곱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미분으로 가야 됩니까? 곱미분으로 가야겠죠. 시작. x 미분하면 1이니까 생략하고 그대로 한번 쓰면 되죠. 맞니?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그렇지. x 들어가서 나오니까 fx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미분하면 그렇죠. t의 윗끝인 x를 넣어서 x, fx 이렇게 될 거예요. 우변 미분하러 가자. 계속 2에 2x제곱 그리고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상수는 날아가고요. 그래서 봤더니 요게 사라지더라. 그럼 이 구조를 제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결과만 좀 이렇게 이쁘게 알아두면 좋겠지. ft dt로 되더라. 결론은 이해되나요? 그런데 문제가 원하는 게 f0에 즉 fx 끄집어내란 얘기거든. 나연아 어떻게 하면 되니? 0 넣어보면 어때? 좌변 0, 우변은 얼마겠니? 사실 계산 안 해봐도 0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걸로는 fx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식이 모르잖아. 그 다음은요? 양변? 그렇지. 양변, 미분 또 한 번 하는 거지. 좌변은 어떻게 돼요? fx 우변 미분하면 4배 2에 2x제곱 플러스 2 sin x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f0 이렇게 되겠네요. 4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있네.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x가 0에서 파이 사이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다네요.
와, 그런데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정적분으로 정의된 요 녀석을 뚝딱뚝딱 하면은 x에 대한 식이 fx다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랬을 때 그 fx의 극대값을 구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극대값. 극대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였지? 언제가 극대고 언제가 극소지? 그치. 그래프 자체가, 자, 선생님 예시를 드는 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한번 판단해봐.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해. 대. 감소하다 증가해. 오케이. 그러면 극대 극소는 결국은 그래프가 증가냐 감소냐를 따져야 되거든. 그래프의 증가 감소는 누가 결정하니? 혜연아?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 혹시? 맞아.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맞았죠? 괜찮죠? 그래서 도함수부터 구하는 겁니다. 뭘 해야 돼요? 양변, 미분부터. 생소하진 않지? 그러니까 냅다 미분하잖아, 니네들. 그치? 자,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 세희야, 뭐니? 그렇지. 1 플러스 2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x 됐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도함수인데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긴 해요. 그죠? 우리는 각각은 뭐 사인 x 혼자 그려볼 수 있고 1 더하기 2 코사인 x 혼자 그려볼 수 있는데 이거 곱해놓은 거는 그리기는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도함수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지. 뭐가 중요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뭐가 중요해? 부호를 따지는 게 중요해. 그럼 이제 돌아가 볼게요. x의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거든. 그러면 여기 x가 적용되는 함수가 이제 여기 있는 괄호 안의 함수랑 여기 있는 사인 함수인데 가장 간단한 사인 함수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기본 사인 함수는 아까 한번 그렸었네요. 그죠? 요렇게 2파이가 한 줄인데 절반은 파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은 대를 보고 있으니까 구성된 함수는 여기만 보는 거야. 어때?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사인 값은 항상 양수지. 이게 다 플러스잖아, 그지? 양수잖아. 그러니까 사인 x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항상 양수야. 되겠니? 자, 그래서 미분 파트에서 선생님이 부호를 결정하는 식만 쇼 가져온 거를 무슨 도함수라고 불렀는데 기억하는 사람? 따봉. 세미 도함수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 놈이야. 세미 도함수. 그래서 요 녀석만 보고 부호를 결정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를 1 플러스 2 코사인 x를 그려가지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한 번 더 이제 모양을 잡아주자면 함수 빼기 함수 구조로 그래프를 그리면 표현하기가 조금 더 편하다라고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이 코사인 x를 그려보는 것보다는 그냥 코사인 x를 그려보는 게 나니까 2를 한번 묶어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세미라고 이렇게 달아놓을게. 그래서 2를 묶어내면 여기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코사인 함수를 간단하게 그려보기 위해서 이제 모양을 바꾸는 중인데 조금 전에 함수 빼기 함수로 해서 누가 더 위에 있냐를 따지면 거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 일부러 그래서 2 곱하기 이렇게 바꿔볼게요. 코사인 함수는 그대로 들고 오고 함수 빼기 구조로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줘도 괜찮겠죠? 괜찮니? 세희야? 왜 이렇게 바꿨냐?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빼기 구조, 함수 빼기 함수 구조로 했을 때 코사인 함수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 함수의 위치 관계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립니다. 0에서 파이까지 보는 거고 코사인 함수는 자 0일 때는 1이고요. 쭉 내려와서
파이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겠지. 마이너스 1까지 파이. 요 구간만 볼게요. 그러면 이게 코사인 함수의 정의된 부분만 그린 거고, 이때 상수함수 마이너스 2분의 1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 절반 정도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색깔 바꿀게. 쭉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먼저 등장할 거예요. 여기. 자 이거 외우고 있는지 볼까? 세희야, 코사인에 얼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니? 그렇지, 120도 3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3분의 2파이가 한 방에, 자 이건 외워서 이제 꺼낸 거긴 하지만 한 방에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이거 썼다 지울게요. 얘랑 부호만 반대로 되어 있는 2분의 1에서 힌트를 얻어와요. 즉 2분의 1을 나오게 하는 각도는 3분의 파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0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가는 게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볼록한 데서 가는 거니까 볼록한 데서 3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겠구나. 그럼 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니까 각도는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울게요. 그래서 뚜두두두 요런 상태야. 즉 코사인, 까만색 코사인 함수와 이제 파란색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상수함수를 그려놨는데, 지금 부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면 코사인 함수에서 상수함수를 빼서 계산을 할 거거든.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코사인 함수일 때가 양수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나연아, 3분의 2파이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양수야 음수야? 뭐라고? 양수. 그렇지, 여기가 양수야.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를 넘어가서 파이까지 요 사이에는 상수함수가 코사인보다 위에 있으니까 음수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부호가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 원래 함수를 그릴 때 아까 극대 극소는 올라가다 내려가니 내려가다 올라가니 그거 판단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증가감소를 보고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는 증가, 여기서는 감소 이렇게 되겠죠. 이게 F의 개형이 되는 거야. 결론. 그렇다면 문제에서 극대값을 물어보는 게 맞네요, 그죠? 그러면 극대값은 여기, 즉 F에다가 3분의 2파이를 넣은 함수값이 극대값이 되겠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함수에 넣으면 되겠죠? X에다가 3분의 2파이를 넣으면요 0에서 3분의 2파이까지 적분 구간이 잡히는 거고, X에다 넣었으니까. 그리고 1 더하기 2 코사인 T 사인 T, 코사인 T 사인 T dt 이렇게 됐습니다. 세희야 정신 차리고, 이거 무슨 적분 쓰면 돼요? 자신있게 해봐. 틀려도 괜찮아. 치환 적분 쓰면 되겠죠. 누굴 치환할 거야? 요거 할 거야? 뭘로 할 거야? 뭘로 바꿀 거야? A? A로 해보자. 하자고 하니까 A.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미분이죠. 그러면 코사인 T가 A니까 양변을 미분하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dt는 A 미분하면 1이지, 그지? 그럼 뭐야? 1dA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A가 생소하긴 하지만 못 쓸 건 아니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정적분을 치환하고 있기 때문에 적분 구간도 바꿔야 되죠. 맞니? 적분 구간도 바꿔야 돼. 0일 때는 T가 0이면 A는 1, T가 3분의 2파이면 A는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따라서 밑에다 쓸게요. a에 대한 이제 적분 변수를 a로 바꿨으니까 a에 대한 범위로 t가 0일 때 1이었으니까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고 코사인 t를 a로 바꿨으니까 1 더하기 2a고 사인 t dt 대신에 마이너스 da 쓰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주고 da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러면 정적분 성질에 따라 마이너스를 적용하면 아래 끝, 위 끝을 바꿔놓고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괜찮지? 사실 조금 더 간단하게 가려면 1 더하기 2 코사인 t를 모조리 미지수로 치환하면 조금 더 간결한 함수가 나오겠죠. 어차피 1 미분하면 없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쨌든 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 a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분을 해야 되니까 얘는 a 더하기 a 제곱이 될 거고 전체의 아래 끝, 위 끝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 결과가 우리가 찾는 극대값이다가 되겠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 세미도 함수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부호를 결정하는 애들만 싹싹싹 뽑아온 거 요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4번으로 가보자. 구조를 이렇게 볼게요. 1번은 정적분의 p적분 함수라고 되어 있는 이만큼을 t에 대한 함수 ft 정도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리미트 x는 1로 갈 때 한 번에 쓸게요. x-1분의 정적분 하는데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 그러면 구해서 윗끝 넣은 것에서 아래끝 넣은 걸 뺀 거야. 이게 정확히 라지 f 프라임 1 미분계수 정이고요. 그러면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f니까 f에 1 넣은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2의 t제곱 플러스 1을 열심히 부정적분 안 구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t에다가 1 넣으면 이거 얼마야? 루트 3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괜찮죠? 네. 그래서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구분을 시켜놓고 우리가 공부한 방법대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1번은 그렇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을 ft라고 정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 거는 뭐냐면 분수꼴인데 분모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죠. 그런데 그게 분자에 있어. 그럼 이거 부정적분 할 때 분수꼴의 부정적분이 만약에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적분하면 ln 절대값 분모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니? 그치? ln 분모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런 구조야. 어쨌든 그래서 얘도 한번 정의를 다시 해보면 2번입니다.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아까 하던 대로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 그러면 라지 f x 빼기 라지 f 0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정의야? 라지 f 프라임 0에 대한 정의야. 그렇다면 이거는 스몰 f 0이야. 0 넣으면 얼마야? t에 0 넣을 거니까 사인 0은 0이니까 1분의 코사인 0은 1이니까 1분의 1은 1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치환해가지고 부정적분 구한 다음에 x 넣고 0 넣어서 분자를 정의하고 그걸 다시 극한 보내는 거 이거 안 해도 된다고요. 넘어가자. 잘 됐다. 자, 연습 문제는 나중에 몰아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정적분의 활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활용 부분은 여기 그 수투랑 이제 내용 차이가 조금 더 있는 게 구분구적법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요. 거기서 이제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의 정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거예요. 거기가 볼륨이 좀 크거든. 1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구분구적법은 이거야 정도만 공부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은 이제 넓이 구하고 정적분 이용해서 넓이 구하고 부피 구하고 이런 걸 할 거니까 또 수투 내용과 좀 일맥상통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구분구적법 잠깐 봅시다.
제목부터 해석을 해보면 구분은 의미상 쪼갠다. 이거 비하하는 그 쪼갠다가 아니라 나눈다. 구적은 쌓는다 라는 의미예요. 쌓는다. 그러니까 쪼갰다가 다시 쌓는 거, 그런 방법이다 라는 건데,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정적분도 정의를 다시 해볼 수 있고, 활용해가지고 넓이도 구해보고 부피도 구해보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쪼갰다가 쌓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됐고 요거 1, 2, 3번만 잠깐 보고 갈게. 주어진 도형을, 이게 뭐 평면 도형일 수도 있고 입체 도형일 수도 있는데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쪼갠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그 n개의 기본 도형의 넓이들을 각각 또는 부피를 각각 구해가지고 싹 합치는 거야. 그런데 n등분 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그러니까 10등분 했던 거를 20등분 해보고 20등분 했던 거를 40등분 해보고 좀 더 잘게 쪼개게 되면, 즉 n을 무한하게 쪼개게 되면, 극한의 개념을 넣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구하려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 아래 그림을 잠깐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긴 우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수식으로 구할 수 있는 도형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직각삼각형이나 그냥 일반 삼각형은 밑변 높이가 있어야 되거나, 맞지? 그러면 직사각형이거나 평행사변형, 이런 특징이 있는 애들만 공식이 주어진 거지, 일반적인 이런 도형들은 넓이 구하는 게 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지금 오른쪽 첫 번째 그림처럼 얘를 잘게 쪼개는데 n등분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n등분. 잘게 쪼개본다는 거. 그런데 오른쪽의 첫 번째 그림은 넓이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쭉 쪼갰을 때, 우리가 여기 경계선 있죠? S라고 표현한 경계선 안쪽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들만 색깔을 칠해본 거야. 반대로 얘는 그 경계선만 다 포함할 수 있도록, 넣을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그 경계선을 담고 있는 정사각형들을, 색깔들을 다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는, 지금 차이는 뭐냐면, 봐봐, 왼쪽 그림에 먼저 표현하는 여기 체크 표시되어 있는 여기나 여기 이런 하얀색 부분들은 실제 넓이보다 조금 작겠죠. 이만큼이 빠져 있으니까, 그지? 이만큼이 작은 부분을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했고, 반면에 오른쪽 그림은 색깔 칠한 부분이 경계를 이제 넘어가 있으니까 빨간색 체크를 하는 곳이 어때요? 원래 넓이를 넘어가 있는 넓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실질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거는 그 S라는 넓이보다 작다라는 표시로 M이라고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오른쪽 대문자 M은 실제 넓이 S보다는 크다라고 대문자 M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얘가 S랑 같은 건 아니지. 왼쪽 건 S보다 작고 오른쪽 건 S보다 큰 거잖아, 그지? 요런 상태인데 이거를 좀 더 잘게 쪼개보는 거야. 조금 더 잘게.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리기가 좀 힘들 거니까 그냥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든 지금 쪼개놓은 것의 절반을 더 쪼개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절반을 쪼개보고 한 줄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런 식으로 절반씩 쪼개보는 거야. 요렇게 절반씩 쪼개면 요 코너를 볼게. 이렇게 되면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더 생겼죠. 다시 말하면 요쪽, 너무 크네, 요쪽 정사각형도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정사각형도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정사각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볼게요. 괜찮지? 이해되니? 이런 식이란 얘기야. 그렇다면 여기 코너에서만 봤을 때 아까 모자란 흰색 부분이 크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작아지게 되지. 그러니까 더 잘게 쪼개니까 경계선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형태가 되면서 빠져야 되는 영역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잘게 쪼개면 어떻게 되니?
흰색 부분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 잘게 자르는 n등분한 것을 무한하게 보내면, 즉 무한등분을 하게 되면, 극한의 개념을 넣게 되면 누구랑 같겠어? 흰색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럼 정확히 누구랑 같은 거야? 원래 있던 넓이랑 같은 거야. 이런 개념입니다. 괜찮나요?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잘게 쪼개서 넓이들을 합하는 걸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잘게 쪼개는 등분을 무한등분으로 하면 쌓았을 때 원래 넓이랑 같더라. 요 개념이야. 자, 오른쪽도 잠깐 볼게요. 지금 이렇게 삐져나온 녀석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볼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디가 버려지냐면 여기가 이제 버려지기 시작해요. 맞죠? 색깔 안 칠해도 되잖아. 영역만 온전히 담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점점 바깥으로 삐져나가 있는 색깔 칠한 정사각형 부분이 줄어들겠지. 뭔가 껍데기가 깎이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잘게 쪼개다 보면, 즉 무한등분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결국 누구랑 같아진다? 원래 있던 넓이랑 같아진다. 요게 구분구적법의 개념이야. 무한등분한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이런 거 말고 함수식으로 주어진 것들에 이제 구분구적법을 적용해 보는 거다입니다. 괜찮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지금 예시로 든 y는 x제곱 2차 함수를 0에서 1까지 여기서는 뒷장이 나오는데 0에서 1까지 x축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를 지금 구분구적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른쪽에 잠깐만 그려볼게. 쟤는 미리 쪼개놨기 때문에 새롭게 그리면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제곱, 요거를 한번 fx라고 해보자. 그래서 0에서 1까지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쓰자. 여기가 어쨌든 1인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수투에서 했던 것처럼 0에서 1까지 x축과 2차 함수 요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입니다. 나연아, 이거는 정적분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지? 0부터 1까지 누구를? fx를, 즉 x제곱을 정적분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부정적분하면 3분의 x 세제곱이고 1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결과는 이렇게거든. 이게 수투에서 정적분 정의하고 바로 넓이 구할 때 이렇게 적용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구분구적법은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세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구분구적법을 여기다 끼워 넣어 볼 거예요.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봅시다. 아까 구분구적법이 잘게 쪼갠 다음에 넓이들을 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구간이 x 구간이 0에서 1까지거든. 그 0에서 1까지를 10등분, 20등분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n등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0에서 1까지를 n등분 하면 하나 덩어리는 얼마니? n분의 1이 되겠죠. 그 표현이 지금 여기 있는데 좀 헷갈리려나? 구간만 다시 적을게요. 0에서 1까지 이 1이라는 길이를 n등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길이가 n분의 1이 될 거니까 0에서 첫 번째 나오는 좌표는 n분의 1, 두 번째 나오는 좌표는 n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바로 앞에 있는 거는 n분의 n-1이 될 거고 여기 1이 n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에서 1까지를 n등분했을 때 쌤이 얘기하는 요거 한 칸의 크기는 n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한 칸의 크기가 n분의 1짜리를 쭉 쪼갠 다음에
우리가 목표가 x축과 2차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쪼개 놓은 녀석들의 지금은 직사각형 넓이를 먼저 구해 볼 거예요. 직사각형 넓이. 자, 그런데 여기서 메모 하나 할게. 지금 첫 번째 나온 그림은 직사각형들의 밑변의 길이는 다 동일하죠. 얼마로? n분의 1로 동일하죠. 요거 메모 잠깐만 하고 갈게요. n등분을 하게 되면 여기다 갈게. n등분을 0에서 1까지를 n등분을 하게 되면 한 칸의 크기가 지금은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되고 그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1이라는 길이를 쪼개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항상 1만 쪼개냐? 그러진 않아. 다른 길이를 계속 쪼갭니다. 그래서 먼저 체크할 거는 한 칸의 크기를 얼마로 잡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메모하는 거는 나중에 구분구족법으로부터 정적분 정의하는 단원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이니까 메모하는 거야. 그래서 한 칸의 크기가 지금은 n분의 1이고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밑변의 길이고 모든 직사각형들은 밑변의 길이가 똑같아. 한 칸의 크기도 똑같아. 요거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잘 봐봐. 제일 오른쪽에 제일 긴 직사각형을 보면 여기를 세로의 길이로 잡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은 여기를 세로의 길이로 잡고 있어요. 그럼 맨 앞으로 가보면 지금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요만큼을 세로의 길이로 잡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직사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쯤 표현해 볼게요. 직사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왼쪽 세로고 여기가 오른쪽 세로거든. 맞죠? 그럼 지금 얘네들은 직사각형을 만들 때 오른쪽 기준으로 세로 길이를 세우고 있어요. 요거랑 차이를 보셔야 돼.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짠! 세로의 기준을 잡는데 제일 오른쪽부터 보면 이번에는 여기를 세로 기준으로 잡고 있어. 맞지? 또 여기를 세로 기준으로 잡고 있어. 이건 뭐야? 직사각형에서 왼쪽을 세로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뭐 얘네들의 결론은 똑같긴 한데 그 구분을 해서 지금 볼 거야. 알겠죠?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세로의 길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오른쪽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얘기가 동그라미 칠게요. 0에서 1을 n등분하면 한 칸의 크기가 밑변의 길이가 되고 그게 n분의 1인데 그 각 구간에 오른쪽, 여기 동그라미 치자. 오른쪽 끝점의 x좌표, 즉 이거를 세로의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잡아봐 본 거야. 세로의 기준으로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여기 세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세로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어. 세로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어. 이거는 x좌표가 n분의 1인 거잖아. 그런데 그거가 누구냐면 2차 함수로 만났을 때 점까지의 길이, 즉 함수값을 세로로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돼요? f에 n분의 1 넣은 거라고 표현이 돼요. 괜찮니?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세로는 요만큼이거든. 얘는 어떻게 표현돼요? f에 n분의 2라는 x좌표를 넣어서 나온 함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 세희야, 이해하니? 그러면 이해 제대로 했는지 볼까? 파란색으로 하자. 그러면 1, 2, 3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쯤에 일반적인 표현으로 n분의 k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10번째가 될 수도 있고 뭐 20번째가 될 수도 있고 내 맘대로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의 높이를 세로 길이로 따지는 직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러면 요 놈의 세로의 길이는 2차 함수의 x좌표인 n분의 k를 넣은 게 돼요. 다시 말하면 k를 1부터 마지막 n이죠. 여기가 f에 1을 넣은 건데 1을 n분의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일반적으로 K라고 쓴 녀석을 보면 그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서 세로의 길이를 잡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되겠어? 지금 다시 우리가 넓이를 구할 구간을 n등분을 해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 밑변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잡을 때 직사각형 양쪽의 세로의 길이를 봤을 때 오른쪽을 함수랑 만나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을 세로의 길이 기준으로 잡았어.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 있는 대로 직사각형들을 넓이를 쭉 구해서 더할 거야. 근데 이게 나연아, 원래 구하려던 거보다 넓이가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렇지, 크겠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삐져나오는 애들, 요런 애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적분 이용해서 아까 구한 3분의 1보다는 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구분구조법에서 지금은 n등분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100등분을 했는데 그거를 200등분, 400등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촘촘해지겠죠. 촘촘해지면 지금 체크 표시한, 즉 그래프 위로 벗어나는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겠지. 이해되니? 예를 들어 요 정도의 절반을 이렇게 쪼개게 되면 벗어나는 부분이 이제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요렇게 되니까 벗어나는 부분이 요만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라고. 잘게 쪼갤수록 지금 그래프 위로 벗어나는 부분이 줄어들게 돼. 이거 이해돼? 그러면 이걸 무한히, 즉 무한 등분을 해버리면 위에 벗어나는 거 없이 우리가 구하려는 그래프와 같은 넓이가 나오겠죠. 이게 구분구조법 방법이야. 됐니? 그래서 식으로 가볼게요. 지금은 극한의 개념 없이 한다 그러면, 자, 모든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입니다.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세로 할 거잖아.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거잖아. 그럼 가로 길이는 항상 n분의 1이고요. 첫 번째 직사각형,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한 요만큼 있는 거야. 얘 넓이 어떻게 표현해? n분의 1 곱하기 f n분의 1 넣은 거. 그런데 2차 함수에 넣을 거니까 얘는 n제곱분의 1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밑에다가 표현할게요. 여기 옆에다 표현할게. 첫 번째 직사각형이 밑변 가로의 길이 n분의 1에다가 f n분의 1 넣은 거. 두 번째는 밑변은 길이가 똑같죠. 에다가 n분의 2 넣은 함수값. 괜찮죠?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넓이랑 같은지를 보기 위해서 이 쪼개가지고 나온 그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쭉 더해볼 거예요. 다시. 그래서 n분의 1에 한번 더 써볼까요? 이번에는 n분의 3 집어넣은 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면 돼? n분의 n 집어넣은 것까지 가면 되지. 나연아, 멘탈 나갔니 혹시? 네. 요렇게까지 될 거야. 그쵸? 그러면 요거 혹시 시그마로 표현해 볼 수 있니? n분의 1 곱한 건 똑같지? 이건 뭐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되고요. 그리고 시그마로 표현한다 그러면 바뀌는 걸 쳐다보면 되는데 뭐가 바뀌어요? f 안에 집어넣는 분수에서 분자만 바뀌죠. 그러면 얘를 n분의 1은 묶어냈다고 치고 시그마 k를 써서 1부터 n까지 바꾸면 f의 n분의 k 요 정도로 쓸 수 있어요. 되겠지? 그러면 한번 더 가볼게. 이제 fx의 구체적인 식이 있으니까 요거를 갈아 끼워 볼게요. k를 1부터 n까지 변하는데 fx가 x제곱이잖아. 그러면 n분의 k의 제곱이 되죠. 여기까지 괜찮니? 하면 시그마는 k가 변하는 애니까 여기서 나온 분모 n제곱은 여기 있을 필요 없죠. 상수처럼 취급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n제곱분의 1이 앞으로 나오면서 n세제곱분의 1이 될 거고 남은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야. 짠,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보던 녀석이네. 요거 외우고 있나요?
C야 한번 해볼까? 식이 뭐였지? 6분의 맞아요. 쓸게요. n 세제곱분의 1에다가 뭐 분의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지금 극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위의 그래프에서처럼 삐져나오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히 3분의 1보다는 큰 값이야. 맞죠? 그렇게 나올 건데 우리 어떻게 하자고? 이거를 무한등분으로 가져가 보자고. 무한등분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n을 무한대로 극한을 적용해보는 거야. 나연아 얼마니?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차수 비교하기로 했지? 분모 몇 차? 3차. 분자 몇 차?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비 몇 분의 몇? 그렇지. 6분의 2. 얼마야? 3분의 1. 어때요? 정적분으로 정의해서 나온 넓이랑 같아.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일정한 구간으로 쪼개서 직사각형으로 하나하나 넓이를 구해서 합해가지고 마지막에 극한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쪼갰다가 붙이는 느낌이지. 쪼갰다가 쌓는 느낌이잖아, 그지? 넓이를. 이게 구분구조법이더라. 괜찮죠? 요렇게 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앞으로 요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다음 시간에 할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겁니다. 배경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자. 그 얘기를 쭈르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 칠한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 문자 잠깐만 보면 여기 책에서는 UN이라고 했던 거는 이거보다 upper 크다. 원래 정적분 결과로 나온 3분의 1보다 크게 나올 거다. 삐져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은 극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전부 3분의 1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다. 괜찮죠? 자, 여기 뒤쪽 아까 여기 조금만 빨리 가볼게요.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세로의 길이를 왼쪽 길이 기준으로 잡았어요. 왼쪽 길이 기준으로.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잡고 요거 기준으로 잡고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맨 처음에 직사각형은 여기인데 얘는 0이겠죠. 그죠? 이등이 요렇게 되더라. 그럼 차이는 별로 없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F라고 주고 뭘 넣어서 세로의 길이가 나온지를 쭉 연결해 보세요. 식 한번 적어봐. 그럼 결국은 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시그마 처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극한을 보내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차수 비교해서 6분의 2가 똑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짠 3분의 1이 된다 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할 시간이 없네. 요거 다음 시간에 정의 한 번만 더 하고 복습 한번 하고 뒤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정적분 정의로 넘어갈게요. 알겠지? 여기 구분구조법입니다.